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취집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남자도 홀몸 건사하기 힘들어서 남자도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취집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희망 그만 가지세요. 능력 없는 분들, 나이 차서 능력 없고 답 없는 분들, 결혼 힘들 겁니다. 그동안은 가능했을지 모르죠. 물론 취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희소할 겁니다. 가뭄에 콩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까지는 취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분이 차지했어요. 남자가 좀 더 벌면 되지, 남자 좀 고생하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 그리고 남자들도 압니다. 그렇게 뭔가 취집 마인드로 결혼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나 이번에 핵폭풍 같은 어떤 이론이 나왔잖아요. 마통론이라고. 마통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직 결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너무 악질이지 않습니까? 조진간이 그렇지 않나요?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뭐 남자가 결혼할 때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마통은 좀 아니잖아. 난 저 사람이 아니라 보거든요. 솔직히 마통을 해서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일종의 범죄죠. 범죄. 결혼을 빙자한 범죄죠. 상대방한테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자기가 갚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벌어다준 돈으로, 벌어준다는 돈으로 갚아 나가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아무런 어떤 동의 없이. 범죄죠. 기망한 거죠. 기망. 완전한 기망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마통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죠. 근데 마통 있으면 결혼 못할 겁니다. 저는 마통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뿔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을 상실한 거라 봅니다. 왜냐? 직장을 다녔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돈만 잘 관리했어도 과연 마통을 뚫을 수 있었을까? 마통을 뚫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인생을 허투루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아무리 사는 게 어려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취업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마통을 뚫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내가 월급이 작아도 마통을 뚫어서는 안 되죠. 마통을 뚫었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그만큼 내 인생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사치심이 심하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사치심과 허영심이 심하고 내 금전 관리를 못하며 내가 내 직업의 커리어를 확실하게 쌓지 못한다. 한마디로 좀 나는 결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통을 뚫어서 결혼하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앞으로 마통을 뚫은 분들은 이제 결혼 시장에서 아웃될 거예요. 아웃. 아웃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취집하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취직 결혼을 하신 분들이 또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좋은 아내로서, 좋은 엄마로서 역할을 못해. 차라리 그 역할을 잘했으면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내가 좋은 아내 만났으니까.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밖에 나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취집 마인드로 결혼하신 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들도 그걸 따지러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뭔가 취집 마인드로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이혼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 높잖아요. 근데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남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취집을 하신 분은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내가 가지고 온 거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한테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다. 내가 결혼하면서 대부분 돈을 다 보탰는데 집도 못 태고 집도 내가 사고 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반띵이다. 그럼 취집하신 분들은 절대적 이득 아닙니까? 이득. 맞잖아요. 나는 빈털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혼하게 됐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 만큼 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취집하시는 분들은 결혼식장에 나오면 안 돼요. 좀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뭔가 게으르게 살고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취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한쪽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같이 잘해야 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라든 간에 사회생활이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합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근거로, 무슨 낯적으로 경제권을 달라고 하죠?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제권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사람이, 관리도 못한 사람이 무슨 결혼하고 나서 경제권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자신의 명의가 없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집은 공동명의 하자고 해요? 살면서 자신의 명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조린가님? 살면서 내 명의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내 명의로 된 뭐 집이나 뭐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의를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공동명의 해달라, 아니면 경제권 달라고 하면 아마 결혼 전에 파토 낼 겁니다. 파혼이죠, 파혼. 요즘 파혼한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결혼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양육이나 아니면 경제권이나 아니면 재산 분할 아니면 결혼 비용에 따른 어떤 서로 의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살아봤자 좋을 게 없구나, 내가 뭐 좋다고 결혼하는 거야 싶어서 결혼을 깨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깨고 나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취집하려는 여자분들이 손해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취집하시는 분들은 결혼 시장에 나와도 좋은 대접도 못 받을 뿐더러 받아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딱히 안 들면 굳이 안 하죠. 확실히 요즘에 달라진 게 뭐냐면 남자분들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 뭐 직업적인 커리어가 뛰어나신 분들, 재산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 있는 분들은 어떻게 결혼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집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그런 분들은 남자가 많단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시에 내가 능력이 좋아, 내 집도 좋은 아파트 살고 있고 그 차도 좋은 거 몰고 있고 연봉도 옥대 이상 벌어요.
사실 혼자 사는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는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오히려 나의 어떤 능력을 보고 내가 이제 다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는 몸만 오면 되겠지 생각해서 노림수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좋아서 나하고 같이 살면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나하고 살다가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내한테 많이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이 뭔가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뭐 좋은 게 있어가지고 다 눈에 상심시키고 이 사람 능력 같은 거 많이 따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올 게 뻔히 보이는데 누구 좋자고 결혼하는 건가? 난 지금 혼자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솔직히 좀 외로운 건 있지만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시에 불편한 건 전혀 없어. 오히려 급한 건 당신들이지. 그래서 좀 능력이 있는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나이가 차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급한 게 아니라 좀 내려놓습니다. 어떤 마인드냐 하면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이가 좀 차게 되면 뭐 까짓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살잖아.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더만. 요즘에 깨지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다가 뭐 나하고 만나자. 나 좋다고 만나는 아가씨들은 다 돈 보고 만나는 건데. 자기들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노린수를 가지고 보자고 하는 건데 내가 뭐 좋다고 만나냐. 그런 사람들 매력도 없고 별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돈 많은 어떤 남자와의 결혼이 드라마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례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분들도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결혼 시장에서 빠꾸 먹을 거예요. 빠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입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취집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취집을 안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취집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잖아요. 나이 차고 능력 안 되면 사실상 취집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서라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굶어 죽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존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가림부터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먼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분들, 나이만 차신 분들은 결혼은 그냥 꿈입니다. 꿈. 현실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게 왜 현실이 안 되고 꿈인지를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자꾸 드라마에서 꿈꿔왔던 돈 많은 남자의 결혼이 왜 꿈밖에 안 되는지를 많이 깨져보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남자들도 앞으로 그냥 있잖아. 여자 얼굴만 보고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랄게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개념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진 여자분과 결혼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